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3일 밤 9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저는 거짓말을 들고 싶습니다. 굉장히 거짓말이 많았죠.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비핵화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폐기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의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는데 또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약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이런 정치, 외교, 안보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참 많은 거짓말 또는 통계 왜곡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다. 1대 99의 사회다. 승자 독식의 사회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통계를 가져와도 진위계수라든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든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소득 분배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소득 분배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거짓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경제 분야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경제는 정확하게 숫자와 또 통계로 이렇게 지표화돼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를 좋다고 하기에도 어렵고 좋은 걸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왜곡이죠. 내가 보고 싶은 수치만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수치를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거짓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은 작년에 기자회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한참 거셀 때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역시나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한국 경제가 89.6%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가계 총소득은 69.6%가 늘었고 가계 평균 소득은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정말 불평등도가 심해졌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통계 인용을 했는데 완전 엉터리였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계정상의 가계 총소득과 가계당 평균 소득 비교할 수 없는 가계 소득 그 동양조사에서 나오는 통계,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통계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비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이 발언은 정말 경제학자들의 아주 극심한 분노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최근에 또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황당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기사로도 우리나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뜨악해 했는데요. 청와대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미국 다음으로 2위였고 올해는 미국과 공동 1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과 공동 1위라고요? 굉장히 뜨악했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7%였고 올해
지금 계속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든 기관들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7%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정말 대폭 낮추어서 하향 조정했고, 뭐 KDI도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1위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는 단서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단서였냐면, 네, 이 성장률 순위는 3050 클럽을 대상으로 매긴 순위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3050 클럽이 무엇이냐? 네, 3050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 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매긴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 몇 개일까요? 7개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넌센스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다라고 글까지 쓰고 이런 것들이, 네, 기사화까지 되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정말 넌센스고 굉장히 해프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국가들, 6개 국가들은 이 3050 클럽에 가입한 시기가 뭐 1990년대 초 아니면 2000년대 초반이죠.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20년, 30년 된 국가와 작년에 겨우 처음으로 이 멤버가 된, 예, 정말 신입생이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한참 들어간 지 한참 돼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그런 나라와 지금은 아직까지 한참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서 우리는 1위야 라고 이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런 거를 청와대가 스스로 올린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모양이 빠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웃음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설날 민심을 파악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더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높더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 기자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놀라서 팩트 체크를 한다며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그 당시 이제 발언 시점이 올해 2월 달 초반이었는데, OECD 국가에서 작년 그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등록한 나라가 4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4개 국가 중에 1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 4개국 중에 아직 한창 집계 중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1위 경제 성장률 나쁘지 않다,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말 좋은가? 좋지 않죠.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 2.7%였는데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는,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 를 상회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였나요? 예, 작년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였는데 무려 1%포인트가 낮은 2.7%를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2.7%의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안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 순위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경제 성장률 3.3%로 7위였습니다. 2015년도 15위, 2016년도 11위, 2017년 돼서 13위가 되더니
올해 2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이 한참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한참이나 하회하고 OECD 국가 안에서의 경제 성장률 순위도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의 뭔가 장밋빛, 전망도 아니죠. 이런 장밋빛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인가? 저는 너무나 참 한심해 보여서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안에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이제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월간조선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자, 2009년도 하면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휘청휘청할 때였죠. 자, 2009년 2월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윤증현 장관이 강원도 시찰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3%대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허허 웃으면서 경제수석실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협의를 한 끝에 하루 뒤에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3%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대 정도에 머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그 당시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적지 않았죠. 굉장히 놀랐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해 성장률은 플러스 0.3%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 해 2010년도에는 6.5%의 성장률, 2011년도에는 3.7%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내면서 금융위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1%대라고 발표를 하지 왜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자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과 시장에 당연히 정직하게 알려야 하고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시장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정직이 신뢰의 바탕이 되죠. 국민들이 믿어야 정부가 의도한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부를 합리화하거나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거짓말과 저는 굉장히 대비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직,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다시 논란거리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중심으로 하루빨리 스탠스를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정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다가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태 걸어온 시간이 아깝지만 빨리 되돌아와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가 바꾸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오기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 선배격인 이 선배 어떤 경제 전문가의 이런
말에 참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이제라도 잘못된 길에서 빨리 유턴 해 주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